바둑왕전 32번째 결승전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결승에서는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만났습니다. 말에 좀 모순이 있긴 하지만 랭킹 1위와 1인자의 만남이에요. 네, 현재 한국 랭킹 1위는 박정환 구단이고요. 이세돌 구단은 랭킹 3위입니다. 하지만 바둑 팬들이나 기사들이 생각하는 체감 랭킹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랭킹 1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대결에서 진정한 1인자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간의 결승보다 이번 결승은 정말 예상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딱 5대5의 승부 아닌가요? 2013년에 이세돌 구단이 부진에 빠지면서 랭킹 1위 자리를 물려주고 말았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세돌 구단이 그 부진에 빠졌던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박정환 구단과의 결승전 패배였습니다. 네. 지금 1년이 지나서 다시 두 대국자가 만났거든요. 정말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5대5 승부 같습니다. 네, 자, 진정한 1인자는 누가 될까요? 이세돌 구단 대 박정환 구단의 결승 1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32기 KBS 바둑왕전 결승 1국입니다. 박정환 구단 2012년 KBS 바둑왕전 우승, 2013년에도 KBS 바둑왕전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응시배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현재 3년 연속 KBS 바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2013년 유독 준우승이 많은 한 해였는데요. 삼성화재배 명인전 준우승, 2014년 초에는 국수전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구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결승 3번기를 앞두고 두 기사의 행보가 좀 대조적인데요. 박정환 구단은 연승 행진을 달렸고요. 이세돌 구단은 준우승을 계속해서 차지했습니다. 네, 현재 박정환 구단 14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이세돌 구단은 최근에 계속 준우승에 빠지면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사실 이세돌 구단이 결승으로 갈수록 강해진다는 건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결승전에서 거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대국자 뭔가 이미지로 보면 이세돌 구단은 기세, 열정, 전투력 이런 것이 떠오르고요. 박정환 구단은 계산력, 냉정함, 컴퓨터 뭐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네. 박정환 구단 몇 년 전만 해도 미래 권력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제는 현재 권력이 됐고요. 박정환 구단이 미래 권력으로 불릴 때 그 당시에 현재 권력 이세돌 구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박정환 구단이 이제 이세돌 구단을 넘어서서 랭킹 1위에 있어요. 네, 초반 포석 단계에서 두 대국자가 미리 연구를 마친 그런 포석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손이 굉장히 빨리 나오네요. 큰 고민 없이 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박정환 구단은 3년 연속 KBS 바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세돌 구단은 바둑왕전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지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랭킹 1위에 계속 오랫동안 있을 때에도 KBS 바둑왕전에서만큼은 결승 무대에도 오르지 못했고요. 최근에는 KBS 바둑왕전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박정환 구단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4연패가 되는데 4연패는 지금까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32기까지 이어져온 바둑왕전의 역사에서 3연패를 했던 기사는 이창호 구단이 있습니다만 또 박정환 구단도 있고요. 4연패는 없었습니다. 초반 포석 단계에서 이세돌 구단이 아주 묘한 침입수를 두었어요. 저 수는 제가 처음 보는 수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패자 결승에서 박영훈 구단에게 승리를 거둘 때에도 뭔가 이론을 뒤엎는 듯한 그런 행마법으로 국면을 주도해 나갔는데 방금 전 흑이 좌변에 침투한 저수도 상식은 아닙니다. 상식이 아닌 그
좀 이세돌 구단만의 독특한 그런 발상이죠. 이세돌 구단이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20초. 6연속 하나, 준우승에 머무르면서 셋, 이세돌 구단이 넷, 이대로 다시 일어서지 다섯, 못하는 게 아니냐 여섯, 하는 팬들의 일곱, 우려도 컸었는데요. 여덟, 이 지난 경기 박영훈 구단과의 대국을 보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네, 당시에 대국 내용이 아주 좋았고 이번 결승전을 앞두고 사실 지금까지 이세돌 구단이 결승에 올랐을 때는 상대가 누구든 이세돌 구단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사실 이번 결승은 오히려 박정환 구단의 우세를 점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도 아마 하나, 이세돌 구단의 승부욕을 좀 둘, 자극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넷, 최근에 다섯, 컨디션을 서서히 여섯,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덟, 이세돌 구단 아홉, 아마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좋은 대국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초반 이세돌 구단의 이색적인 침입이 있었는데요. 포석수순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흠 잡을 데 없는 포석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난한 포석이고 네. 흙은 이쪽 부근을 모양을 넓히고요. 네. 백은 이 좌변에서 하변에 걸친 모양을 넓히는 포석입니다. 이 장면에서 네. 이렇게 침입을 했어요. 상당히 독특하죠. 네. 보통 침입을 할 때는 이곳으로 두거나 또는 이쪽을 두어서 다음에 날일자를 엿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오히려 좀 기력이 약한 분들이 이렇게 정 가운데를 갈라가는데요. 네, 그렇죠. 다음 수를 두었을 때 어차피 이 자리는 통렬하다고 이세돌 구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백이 이쪽을 붙이고 늘 때 이런 식으로 씌우면 네. 약간 모양이 무겁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백 진영에서 뭔가 쉽게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나 이런 수보다는 좀 더 가볍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침입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장면에서도 독특하네요. 보통 주변에 흙이 강한데 백이 침입을 했기 때문에 네. 하나 씌어간 이상 계속 공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세돌 구단 어차피 공격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아예 손을 돌려서 지금 두 번을 서로 연타하는 모양인데 네. 백 진영에서는 흙이 두 번을 연타하면서 백의 세력을 삭감하고 있고 흙 진영에서는 이 침입과 더불어서 들여다보고 한 칸 뛰는 수로 인해서 흙 모양이 거의 지어진 모습입니다. 네. 초반부터 서로 간의 그 기세 싸움이 아주 피 튀기는 그런 바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서로의 집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바둑 두 선수의 심리전도 아주 볼만할 것 같은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은 백의 근거를 없애면서 백도를 중앙 쪽으로 내몰고자 이 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20초) 하나, 둘, 백도 손을 빼기는 힘들까요? 다섯,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여섯, 응수를 해야죠.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4번 남았습니다. 박정환 구단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합니다. 뭐 일단 중앙으로 나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한 칸을 띄어서 중앙으로 나가는 수가 일감인데 조금 더 좋은 행마가 없을까 박정환 구단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세돌 구단의 6연속 준우승. 네. 1인자 시절의 이세돌 구단을 생각해 보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부진인데요. 그 6연속 준우승의 첫 번째가 박정환 구단이었죠. 그 뒤를 이어서 김지석, 천야오의 탕웨이싱 이런 선수들에게 연이어 결승 무대에서 패하고 말았는데 20초, 당시에 박정환 구단과의 그 결승전 1년 전인데 셋, 그 당시 결승전 넷, 내용을 보면 다섯,
결승 여섯, 2국에서 이세돌 일곱, 구단이 도저히 질 수 여덟, 없는 바둑을 아홉. 패하면서 슬럼프에 네.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세돌 구단이 슬럼프에 빠지는데 박정환 구단이 일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1년 후에 다시 결승 무대에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마지막 국수전 상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세돌 구단보다 어린 기사들이었죠. 사실 20초. 현재 세계 하나, 바둑계의 흐름을 둘, 봐도 셋, 이세돌 구단의 넷, 나이가 가장 다섯, 많다고 볼 여섯, 수가 있습니다. 일곱, 한국과 여덟, 중국의 아홉. 랭킹 10위 안쪽의 기사들을 보면 네.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을 제외하면 거의 20대 아니면 10대 기사들이죠. 그만큼 세대 교체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세대 교체 속에서 이세돌 구단이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정환 구단은 워낙 균형을 잘 맞추면서 상대의 자그마한 빈틈을 잘 찔러 들어가고요.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 기사입니다. 빈틈이 없고 실수를 하지 않는 기풍. 20초. 그럼 어떻게 이기나요? 둘,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네.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세돌 여섯, 구단의 바둑은 일곱, 때로는 여덟, 정말 아홉. 랭킹 1위에 근접한 기사답지 세번 않게 남았습니다. 한 70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약간 무리스러운 행마도 분명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상식을 뒤엎는 130점짜리를 두는 기사가 또 이세돌 구단이에요. 100점 만점인데 130점짜리를 둡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무난하게 갔을 때에는 박정환 구단이 좀 더 우세해 보이고요. 이세돌 구단은 어떻게 돼서든 뭔가 판을 흔들어 가서 좀 더 20초. 국면을 치열하게 이끌고 둘, 갔을 때 셋, 유리해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주변의 모양을 정리하는 수법인데 평범한 수는 아니네요. 백의 입장에서 이 20초. 교환이 꼭 필요할까요? 둘, 셋, 베개 모양을 정돈시키면서 흙의 돌을 여섯. 좀 내몰고자 하는 수법입니다. 아무튼 평범한 수법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저렇게 젖혀서 흙이 네. 끊으면 2선을 넘어갈 수가 있죠. 백이 그쪽의 흙돌을 차단하는 순간 양쪽의 흙이 모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흙이 2선으로 막아서 한번 참아두는 것이 정수로 보입니다. 일선을 넘어가더라도 20초. 어쨌든 연결을 해둬야겠군요. 둘. 네, 또 셋, 그렇게 넷, 연결을 해두면 다섯, 백도 여섯, 두어가는 저 일곱. 형태들이 좀 똘똘 뭉쳐서 자충의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지난 3년간 박정환 구단이 KBS 바둑왕전에서 우승할 때 그 대국 내용이라던가 결승에 오르기까지 행보를 보면 거의 바둑을 패하지 않고 이겨도 완승이죠. 네. KBS 바둑왕전에서만큼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셋, 뭐 이번에도 넷, 무패 행진으로 결승에 다섯, 올랐고요. 여섯. KBS 바둑왕전에서 무적의 행보를 걷고 있는 박정환 구단과 그 박정환 구단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렸던 네. 이세돌 구단. 이번 이 결승전은 정말 현존하는 기사들 중에 최고의 빅매치입니다. 어떤 매치를 성사시켜도 이 대결보다는 좀 흥미가 떨어질 것 같아요.
바둑 팬분들 중에서는 아직 박정환 구단이 이세돌 구단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사실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의 이유가 네. 명확합니다. 예전에 1인자가 다른 기사에게 그 1인자 자리를 내주고 세대 교체가 될 때를 보면 조은영 구단은 이창호 구단에게 수차례 타이틀전에서 패했고요. 네. 이세돌 구단도 이창호 구단에게 LG배 세계기왕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났죠. 하지만 박정환 구단은 이세돌 구단을 넘어섰다고 하기에는 20초. 하나, 뭐 세계 대회라든가 아니면 큰 시합에서 아직 이세돌 구단에게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네. 제한기전 결승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세대 교체가 됐다고 보는 시선보다는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 랭킹 1위다라고 보는 시선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또 본격기전 타이틀 매치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 박정환 구단이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한다면 뭐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이번에 KBS 바둑왕전에서 이세돌 구단을 넘어선다면 본격 기전에서 처음으로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세대 교체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변 쪽에 들어갔던 백 모양이 지금은 똘똘 뭉쳐 있는데요. 네, 흑백 서로 간에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교환이 꼭 필요했는지를 모르겠네요. 뭐 백도 좋은 형태가 아니고 단지 흑의 근거를 없앤 의미는 있습니다. 네, 자, 상변 쪽의 수순은 어땠을까요? 넷,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 6, 7. 자, 이 형태에서 백이 이 교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필요했을까요? 약간 흑의 근거를 없앴지만 백돌도 무거워진 느낌은 있습니다. 네. 물론 이후의 수순을 좀 더 지켜봐야 이 수가 좋은 수였는지 아니면 완착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실전의 진행만 놓고 봤을 때에도 사실 백이 좀 무거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수를 두지 않아도 네. 당장 흑이 이 부근에 뭔가 건드리는 것은 별것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백이 이제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이곳을 두거나 또는 이쪽을 붙이거나 이쪽을 붙여서 깨 들어가는 진행이 일반적이죠. 아마 박정환 구단은 흑이 2번이나 이곳을 손을 뺐기 때문에 이 흑도를 좀 공격하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참고 넘어가 두니까 흑에게 크게 위협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안쪽에서 근거를 빼앗았기 때문에 흑돌이 좀 쫓길 수 있는 입장이긴 한데요. 네. 이제 문제는 백도 이곳에 근거가 같이 사라지면서 네.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이제 네. 칸을 띄었는데 우측에 흑이 굉장히 강하게 벽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백돌도 아직 안정적으로 보이진 않고 흑의 근거를 백이 빼앗긴 했지만 네. 이곳에 흑이 한 집을 확보하고 또 항상 나중에 이쪽을 이으면 이 돌파하는 수와 들여다보고 막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약간 뒷맛이 나빠졌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이 흑도를 강력하게 공격하지 못하는 순간 백의 이 수법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백의 상변 수순 어땠는지는 좀 더 수순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이 오히려 물어보는데요. 흑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네. 흑돌이 조금 안정을 취하고 나서 그때 가서 그쪽을 물어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이세돌 구단 바둑에는 타협이란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물어보면 백의 응수가 바뀔 하나. 수도 있나요? 둘, 셋, 약간 차이가 있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제 흑이 들여다봤다는 것은 당장 이 선을 막아가는 것을 엿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선을 흑이 꽉 이었을 때 네. 우측의 2점 쪽으로 돌파를 하는 것과
좌측에 넘어가는 것이 맛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의외의 곳에서 지금 흑의 응수타진을 당해서 박정환 구단 약간 흔들릴 수 있겠어요. 공격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돌들이 역습을 해오니까요. 네,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초반 포석 진행을 보면 원래 박정환 구단의 강점은 바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갔을 때 네. 실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세돌 구단이 그 승부처를 정말 빠르게 포착을 해서 순간적인 타이밍을 뺏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둘, 상대한 셋, 접전이 흑이 좀 넷, 잘 됐다고 볼 수 다섯, 있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2번 남았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의 그 순간의 번뜩임은 정말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약간 당황을 한 기색인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은 좌변 쪽을 선택을 했고 네. 이렇게 되면 흑 두 점이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흑이 아주 보기 좋게 안정을 취했는데요. 자, 이세돌 구단의 응수타진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 공격을 받는다면 뭔가 밖으로 나가는 걸 먼저 생각하게 돼 있는데요. 네, 보통은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네. 서로 간에 띵뛰기를 하는 진행이 일반적이죠. 사실 이렇게 진행을 시켜도 네. 흑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타이밍에 더욱 날카로운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 수죠. 여기서 또 이 선을 막아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곳을 잇는 것이 이 우측의 돌파를 봐서 항상 선수입니다. 백은 이런 식으로 받거나 또는 이어서 받아야 하는데 네. 이 교환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백이 이 흑돌을 공격하려는 생각을 가진다면 일단 차단을 하고 봐야죠. 네. 그때는 실리를 많이 빼앗기게 되고 이쪽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잠깐 띄어서 살게 되고 네. 집으로는 백이 굉장히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으로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선 이 흑돌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 박정환 구단이 판단을 했죠. 네. 특히나 지금 알기 쉽게 이 교환을 시켜놨는데 이 교환도 없습니다. 이 교환은 백이 득일 텐데 이 교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그림은 집으로 손해를 보되 뭔가 이 흑돌을 공격하기는 어렵다라고 박정환 구단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넘겨주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 백을 쥐고 두었다면 네. 저라면 아마 이 진행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의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이쪽은 하나 교환이 되어 있죠. 실전에 이곳을 잇고 나니까 백이 이 부근을 어떻게든 지켜야 합니다. 뭐 이곳이나 이곳으로 지켜야 네. 하는데 흑이 넘어갔을 때 이제는 흑이 이곳에 한 집, 이곳에 한 집이 나서 살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둘 필요가 없어요. 네. 오히려 방향이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방향이 오겠죠. 그래서 백이 싸바르더라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칸 뛸 필요가 없어진 정도로 이 좌상기의 접전은 흑이 득을 받고요. 네. 지금은 초반 포석을 이세돌 구단이 제압했습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의 날카로운 응수타진으로 일단 득점을 한 모습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 벌써 마지막 초읽기네요. 이세돌 구단은 초읽기 한 번 사용을 했는데요. 초반 포석 단계에서 박정환 구단의 스텝이 약간 꼬인 느낌이 있죠. 네. 박정환 구단이 빈틈을 보인 것은 아주 작은 마지막. 빈틈이었는데 하나, 그 둘, 빈틈을 이세돌 셋, 구단이 놓치지 않고 파고 넷. 들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여기까지의 수순으로 봤을 때 애초에 상변을 건드려 갔던 그 백의 작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은 상대의 귀까지 도려내면서 아주 기분 좋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 백이 둔 자리는 급소죠. 그쪽의 2선 미끄러지는 수마저 흑에게 당하게 된다면 백의 근거는 빼앗기면서 좌변의 흑 두 점이 20초. 안정을 꾀할 수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받아달라 이런 뜻인데 기세로는 반발을 하고 싶고 또 냉정하게 보면 받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 확실히 상대를 몰아붙일 때 둘,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이세돌 구단의 넷. 바둑이고 다섯, 좌상기에서 여섯, 득을 받지만 일곱, 또다시 여덟. 2선을 이붙자는 것은 역시 이세돌이라는 탄성을 자아냅니다. 상변이 이렇게 쉽게 안정이 되니까 흑은 좀 걱정거리가 없어진 느낌인데요. 네. 둘, 셋, 넷. 박정환 구단이 버텼거든요. 사실 2선을 막아주는 것이 보통인데 네.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보고 그 새로운 흐름을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고 들었을 때 대책이 있나요? 마지막. 네. 하나, 넘겨주긴 둘, 싫은 자리인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도 재미있는 수네요. 네. 이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3번 남았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입구자에 이세돌 구단도 초읽기를 씁니다. 지금 두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좁은 부분이지만 두 대국자의 머릿속은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변화가 많은 자리이고 네. 어떤 20초. 수가 최선일지 하나, 아주 어려운 자리이기도 둘,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2번 남았습니다. 연이어 초읽기를 사용하는데요. 이 입구자가 흑의 응수를 좀 어렵게 만드는 건가요? 원래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착점은 흑이 침입한 것을 그냥 4선으로 눌러서 넘겨주는 것과 20초. 또는 2선을 하나, 막아서 싸우는 겁니다. 둘, 네. 하지만 셋, 그 두 가지를 모두 두지 넷, 않았고 2선을 다섯, 두었기 때문에 여섯, 일곱. 흑도 뭔가 새로운 수법을 생각해 내야죠. 그 수도 재밌습니다. 끊임없이 두 대국자가 상대방에게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부근에 이 수순들이 분명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요. 네. 좌변에서의 공방이 끝이 나면 네. 두 대국자가 하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한 수 한 수 진행을 시켰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정말 어려운 자리라서 네. 저도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지금 깊이 쉴기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언뜻 마지막 봐서는 좌변 베개 처리가 쉽지 않을 것 셋, 같은데요. 네, 넷, 지금은 다섯, 어느 정도 여섯, 이세돌 구단이 일곱, 이득을 본 모습이네요. 아홉. 결국 귀 쪽을 네. 박정환 구단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상귀에서 좌변까지 원래 베개 형태였던 것 같은데 상당히 집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흙집이 더 난 것 같은데요. 20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실내로 많이 손해를 본 박정환 구단 네. 역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좌변에서의 공방만 놓고 보면 분명 이세돌 구단이 득점을 했죠. 지금은 박정환 구단이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네. 뭔가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백이 또 유일하게 건드릴 수 있는 곳이 좌변이기도 20초. 하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좌변에서의 두 선수의 수순들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받아달라는 얘기였는데요. 네, 그곳을 받아 주었다면 네. 이세돌 구단이 아마 이런 곳으로 파고 들었을 테고요. 네. 흙도 쉽게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 순순히 받아주질 않았는데 흙이 이 선에 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통은 그냥 끝내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그냥 끝내기만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끝내기 이상의 가치가 없죠. 네. 아직 흙이 뭐 근거를 확실하게 차린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이 치중이 굉장히 통렬한데 네. 이 부근에 흙돌이 강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수입니다. 만약 이쪽에만 돌이 없어도 막아서 뒤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흙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을 나오고 젖힐 때 네, 막아가고요. 네. 끊을 때 점을 끊어서 쭉 막아간다면 백이 네. 잡혔습니다. 아, 이건 문제가 크네요. 네, 네. 막아서 백이 잡혔고요. 그렇다면 백이 이렇게 막아갈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가 이쪽을 누르는 수입니다. 언뜻 보면 이곳에 흙이 나오는 순간 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을 막아야 할 때 보이지만 그때는 늘고 이을 때 네. 넘어가서 이것은 아까 끝내기를 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흙이 잘 살았습니다.
또 반대로 백의 근거는 모두 빼앗겼고요.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생각해낸 수가 바로 입구자인데요. 네. 이 수의 의미는 네. 지금은 이렇게 두면요. 젖혀간다면 아까와 같은 결과이지만 네. 아래쪽을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젖혀서 넘어갈 수가 없었죠. 네. 하지만 백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흙은 두 점을 살려 나갈 수가 있지만 네. 받아준다면 생각보다 흙이 그렇게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런 수가 등장을 하네요. 더 파고들었어요. 이 수는 네. 백이 이런 부분에 이제 흙이 넘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제는 막아서 백이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아까와 같이 꼬부리면 네. 받아주어서 연결이 안 되죠. 또 그렇다고 이쪽을 지키자니 이번에는 이곳을 넘어가서 이건 역시도 네. 백이 좀 당한 형태이고요. 그래서 뭐 젖혀서 방비를 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잘 안 됐어요. 이 젖힌 수는 네. 아까와 같이 흙이 이곳을 둔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단수를 쳐서 네. 이제 이 부분이 모두 선수라서 아까 백이 늘어간 것과 비교를 해보면 꼬부리고 네. 꼬부릴 때 양쪽이 양분되긴 했습니다만 이곳에서 백이 살 수가 있어요. 또 사는 순간 이 부분에 흙이 한 집이 나서 살아있던 이 흙돌 전체도 공마가 다시 되었습니다. 이건 큰 차이네요. 네. 그런데 또 여기서 한 번 더 네. 파고드는 수. 지금 한 수 한 수가 전부 의미가 있는 수예요. 이렇게 파고들고 나니까 네. 단수 치고 실전에 이쪽을 두었는데 받아준다면 이웃수가 없군요. 그때 두어서 네. 아까는 살아 있었던 백돌이 지금은 이 교환으로 인해서 네. 또다시 못 살아 있습니다. 전체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장면에서 타협을 했고 이제 끊어갔는데 네. 역시 이 형태는 백진영에서 흙이 집으로 꽤 득을 받고 또 이 부근에 있는 백돌 전체가 아직은 엷은 형태이기 때문에 네. 흙이 좀 처리가 잘 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백도 여기서는 화를 냈는데요. 안정을 꾀하려면 백도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하는데 네. 한 번 더 흙이 이쪽을 지킨다면 집으로 손해를 보고 백이 얻은 것이 없죠. 당연한 역습이고 네. 수순이 조금 진행이 됐네요. 네, 한 칸을 뛰어갔습니다. 네. 한 칸을 뛰니까 이제 이쪽을 밀어서 밀어 받았는데요. 올렸고요. 역습을 가했네요. 또. 네. 이쪽을 두었습니다. 이쪽을 두고 나갈 때 여기까지 찝어버렸고요. 여전히 흙은 내수, 백은 세수라서 네. 흙이 지킬 필요는 없어 보이죠? 아, 네. 지금 이곳 교환은 되지 않았네요. 이쪽을 두었고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늘고 이어서 네.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백이 집으로 흙 한 점을 잡으면서 꽤 이득을 봤지만 그 이득은 그 전에 백집이 깨졌던 것과 뭐 거의 차이가 없고 네. 결국 지금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곳의 싸움이 흙과 백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모양은 백이 꽤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은 흙이 네. 조금만 처리를 잘 한다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접전에서도 이세돌 구단이 득점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흙이 한 집을 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은 이세돌 구단도 좀 생각이 많이 나는 장면인데 네.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좌변 쪽에 있는 백 전체를 씌워서 잡으러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역습을 맞았을 때 그 역습을 잘 막아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분위기 둘, 반전을 셋, 허용하는 꼴이고요. 넷, 잡으러 가는 다섯, 작전이 아니라면요. 여섯,
일곱, 그렇다면 일단 여덟. 그 좌측에 있는 흑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호구 친 것도 어떻게 보면 타협입니다. 저 호구마저 백이 아래쪽을 밀어서 받아준다면 마지막 그때는 정말 백도를 둘, 잡으러 갈 수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 박정환 구단도 어쩔 수 없이 대마를 살려두었습니다. 20초. 어쩔 수 없는 네. 착점이긴 하지만 네. 그 자리가 정말 너무 아픕니다. 지금 저 흑이 밀어가는 수로 인해서 좌측에 이선의 흑이 잡힌 줄 알았던 그 흑돌이 네. 마지막 102점을 끊는 수가 부활했습니다. 둘, 셋, 바깥에서 넷, 민수가 단순히 다섯, 바깥 모양의 여섯, 문제가 아니었군요. 일곱. 네. 여덟. 지금은 모양으로만 놓고 보면 그 빵 따낸 모양처럼 네. 백이 한 집을 내서 받고 싶죠. 하지만 그 잡혀있던 흑 한 점이 끊어갔을 때 백이 응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좌하기 쪽을 좀 보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어쩔 수 없는 착점이지만 많이 당했네요. 좌변을 흑이 이선의 입구자를 갔을 때 네. 백이 받지 않고 반발하면서 또 흑이 침입하면서 그때부터 수익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형세는 이세돌 구단이 대세를 제압하고 있는 것으로 20초.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확실히 백이 많이 당했죠. 처음 모양과 비교를 해보면 좌변에서 하변에 걸친 백의 모양이 그래도 큰 집을 기대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그쪽이 마지막 모두 파괴가 되었습니다. 집이 둘, 거의 안 났어요. 네. 넷, 다섯, 물론 여섯, 백도 일곱. 초반에 상변에 침입을 여덟, 해서 흑의 모양을 아홉. 지우긴 했습니다만 네. 그 양쪽을 비교해 보면 흑이 얻은 이익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죠. 지금은 평범하게 가서는 박정환 구단이 이 바둑의 형세를 뒤집기 어려워졌습니다. 20초. 박정환 구단이나 하나, 이세돌 구단 정도의 수준의 셋, 바둑을 두게 되면 다섯, 초반에 누가 여섯, 유리하게 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불리한 쪽에서는 평범하게 가서는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불리한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점점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세돌 구단이 지금까지는 국면을 아주 훌륭하게 짜고 있고 박정환 구단으로서는 좀 뒤집기 쉽지 않은 국면이 되었습니다. 불리한 마지막. 싸움은 사실 상대가 실수를 둘, 하기 전에는 불리할 셋, 수밖에 없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정환 구단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금 중앙 쪽에 백 네. 모양도 허술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지키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확실히 좌변 접전에서는 백이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은 집으로 환산을 한다면 네. 하나, 반면 10집 이상 흑이 앞서 셋.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아홉. 좀 추격이 수월하려면 상대를 괴롭힐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괴롭히기보다는 괴롭힘 당할 곳이 많죠. 네. 그렇다면 이세돌 구단이 현재 집과 두터운 면에서 모두 앞서고 있는 건가요? 집으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네. 확정가에서는 흑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으로 앞섰다 볼 수는 없지만 흑이 두 텀을 이용해서 백의 약점을 찔러 들어갈 곳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국면을 운영하기에 흑이 편한 바둑입니다. 상대를 응징할 곳들은 많지만 걱정거리는 하나도 없고요. 네. 흑이 유일한 걱정거리라면 네. 우변 쪽에 있는 그 흑돌인데 마지막 사실 그 돌은 하나, 주변에 백돌이 둘, 웬만큼 두텁지 않고서는 넷, 공격 대상은 아니니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박정환 구단이 노려볼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정환 구단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백이 우선 공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마지막 공격해서 하나. 뭔가 얻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공격하기에도 흑돌이 너무 강합니다. 네. 일단 하변 쪽에 계속 손을 대면서 그쪽에서부터 분위기 반전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국면이 이렇게 된 원인은 박정환 구단의 바둑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연스럽게 흐름이 흘러갈 때 그때 굉장한 강점을 마지막. 발휘하는 선수인데 네. 오늘 대구에서는 좀 셋, 승부를 서두른 넷,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섯, 들고요. 여섯, 일곱. 그것이 현재까지 여덟, 고전에 빠진 아홉. 원인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초반부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생을 하는 바둑도 참 드문데요. 네.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보면 네. 물론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할 때가 많습니다만 간혹 무리스러운 행마를 펼치다가 한 번에 확 망하는 그런 바둑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박정환 구단의 바둑은 비교적 그런 것이 적은데 오늘 대구에서는 워낙 날카로운 이세돌 구단의 그 수익기를 맞아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변도 마지막. 위험해 보이는데요. 둘, 네, 하변이 위험하다고 해도 지금 그쪽을 버리고 둘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일단 움직여 갑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승부수입니다. 평범한 수단으로는 안 되니까요. 흑은 단수 치는 것이 당연한데 네. 단수 칠 때 이을 리는 없고요. 지금 패 모양을 만들어서 그 패를 가지고 뭔가 패감을 쓰면서 흐름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이죠. 팩감이라면 흑도 쓸 곳이 많지 않나요? 좌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이제 그쪽에 백의 연결고리에 대한 패감이 많이 마지막. 있고요. 네. 하나, 백은 둘, 우변 쪽에 셋. 좀 패감을 기대해 봐야 합니다.
박정환 구단은 하변 패에서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생각인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쎄요, 묘한 타이밍에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글쎄요, 백이 하변 쪽에 2선으로 끝내기를 하면 네. 별로 득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당연히 거기로 받겠죠. 하변에 패가 나고 만약 그 패를 흑이 이긴다면 하변은 전부 흑 진영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방금 전의 교환은 집으로 대손해입니다. 뭔가 이세돌 구단이 패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만, 네. 10초. 글쎄요, 하나, 그 교환이 꼭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은 패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패감이 문제인데요. 패감의 가치도 잘 따져봐야 마지막. 되고 또 그에 하나, 따른 형세 판단도 둘, 필요하겠고요. 셋, 넷, 다섯, 지금은 저 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곱. 여덟, 아홉. 결국 저 패를 이기는 쪽이 국면을 리드할 수밖에 없고요. 네. 패감을 어디로 쓰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좌변에 흑이 패감을 쓰는 것은 확실한 패감입니다. 백이 버틸 수 없는 패감이죠. 백의 패감들은요? 박정환 구단이 써야 할 패감들을 보면 지금 확실한 패감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과연 패감이 마지막. 되는지 패감이 안 되는지 둘, 그 네. 판단이 어려운 셋, 패감을 쓰고 넷, 흑이 다섯, 해소를 했을 때 여섯, 그것을 일곱, 패감이 되게 만들어야 여덟, 이 바둑을 아홉. 백이 역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곳은 패감이 됩니다. 20초. 하나, 당연한 둘, 패감이지만 셋, 이세돌 구단이 착수를 하지 않고 네. 다음 패감을 여섯, 어떻게 써야 할지 일곱,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박정환 구단이 패를 따낼 때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서로 간에 어렵습니다. 네. 또 최대의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기선제압이 중요한 결승 1국에서 한 수 한 수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번 KBS 바둑왕전 결승전에서 누가 이길지도 궁금하고, 또 아무튼 가장 믿을 만한 두 기사가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한국 대표로 참가하기 20초. 때문에 하나, 그 대회에서 둘, 한국이 어떤 성적을 셋, 거둘지도 기대가 됩니다. 박정환 다섯, 구단이 또 TV 여섯, 바둑 아시아 대회에서는 판맛을 여덟, 못 봤거든요. 아홉. 박정환 구단이 3년 연속 KBS 바둑왕전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 자동으로 출전권을 획득했었는데, 지난 3번에 참가해서 최고 성적이 준우승입니다.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7명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네. 3번 참가해서 한 차례 준우승밖에 못했다는 것은 사실 박정환 구단으로서는 조금 마지막.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나. 합니다. 매번 둘, 가장 강력한 셋. 우승 후보였는데요. 네. 또 특히나 박정환 구단 속기에서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사인데, 이번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서로 간에 확실한 팩감부터 써가고 있습니다. 이 백의 팩감들이 다 소진이 됐을 때가 문제인데요. 결국은 백이 우변에 네, 흙에 대한 팩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그 자리가 애매한데요. 과연 팩감이 될지 안 될지 참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노골적으로 축으로 잡혀 있는 그 백도를 움직이는 팩감을 쓴다면 흙은 당연히 받을 텐데 네, 또 그런 대약수 팩감을 계속 쓰다 보면 하변 패를 흙이 양보하고도 백이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보를 한다면 뒤로 있고 양단수로 다시 패를 걸어갈 때 그 패도 양보를 하는 거죠. 뒤로 빠져서.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박정환 구단도 패를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팩감 몇 개는 서로 간에 20초.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또 그 팩감도 다섯, 중요하지만 여섯. 아직 좌변에서 중앙 쪽으로 나와 있는 그 네. 백돌의 연결고리도 확실치 않은 느낌입니다. 흙의 팩감은 아직도 여러 개 남아 있는 거죠. 최하 3개 정도는 20초. 확실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렇게 팩감을 받은 것은 집으로는 약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네, 백에게 많은 팩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내 팩감을 없애는 의미도 있군요. 저렇게 찝고 백이 이을 때 다음에 흙이 한 집 내는 것까지가 선수가 돼서 네, 더 이상 백이 팩감을 쓰기 어려운 형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하변의 다섯, 빵따님도 큰 여섯, 자리이긴 합니다만 일곱. 지금 백이 받는 그 자리를 흙이 끊는다면 혹시 그것은 집으로 백이 해볼 데가 없습니다. 이제 백이 팩감 없는 건가요? 과연 어디를 써야 할지 좀 애매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기까지는 팩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흙도 확실한 팩감이 남아 있었죠. 이제는 백이 우변 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쪽이 참 어렵네요. 흙이 저 팩감을 20초. 받지 않고서 하나, 둘 수도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질 않았네요. 자, 그렇다면 백에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될 텐데요. 백은 일단은 그 한 점을 살려 나오겠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니까
애초에 좌하기 쪽에 흑이 악수 교환을 했던 게 네. 정말 마지막. 두고두고 아쉬운 하나, 그런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둘, 셋, 그 교환만 넷, 없었다면 흑이 좀 여유 있게 국면을 리드할 수 여섯. 있었을 텐데요. 자, 하변패는 결국 흑이 해소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잠시 살펴보시죠. 자, 이제 패감이 없었기 때문에 백도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흑도 한 번 받아주는 순간 계속 패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안 받을 거면 지금 안 받는 게 낫죠. 결국 나갔습니다. 네. 이때 이세돌 구단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네. 만약 이 교환이 없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흑돌 전체를 버리더라도 네. 이 101점만 제압을 하면 확실히 흑이 우세해 보입니다. 지금은 하변이 다 흑 차지니까요. 네, 그렇죠. 오히려 나중에 네, 끝내기를 네. 하면 이쪽으로 끝내기를 해야 하는 장면인데 네. 지금 대학수 교환이 되어 있어요. 엄청난 차이죠. 이것을 왜 했는지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네. 나중에 한번 이세돌 구단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이쪽을 버리고 이 101점을 제압하는 작전으로 갈지 네. 아니면 아직은 그 안쪽에 백도 맛이 나쁩니다. 뭐 이런 부분에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이고 네. 좀 맛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 살리고 이 흑 3점을 버리는 작전으로 갈지 그 선택이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세돌 구단 역시 실전에서는 안쪽부터 파고 들었는데요. 이쪽을 들여다보고 네. 이었죠. 네, 그냥 이쪽을 순순히 내줄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네. 이 부분을 살리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흑이 이쪽 부근을 뭐 이곳이라던가 이런 부근으로 흑마를 하면서 네. 흑도를 살리려 할 테고 결국 이쪽을 버리고 이 흑이 살리는 작전이 통할지 마지막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상 형태에서 승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역시 그 부근을 갈라가면서 상대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은 계속 20초. 끌려다니던 하나, 박정환 구단이 뭔가 둘, 국면을 어지럽게 셋, 만드는 데는 성공을 넷, 했는데 네. 다섯, 여섯, 국면을 역전시키기 위해선 여덟, 아직 좀 더 아홉,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세돌 구단은 그 부분에서 흑도를 확실히 살려내고 백이 우변을 제압할 때 흑이 하변 2선을 막아서 그 진행대로 간다면 그래도 확정 가는 흑이 좀 앞서 보입니다. 일단 지금 두어지고 있는 마지막. 우상 공방이 굉장히 둘. 중요한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도 뭐 전체가 다 잡힐 것 같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만 막상 어떻게 살려내야 할지 어려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일단 안쪽에서 근거를 내는 그 방향을 잡았고요. 네. 또 저렇게 진행이 되고 나니까 백도 아직은 약점이 보이죠. 좌측으로 마지막. 돌파하는 수가 생겼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확실히 이세돌 구단의 바둑은 치열합니다.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길과 어지럽게 판을 흔들어갈 길, 이 두 가지 갈래길이 있을 때 웬만한 경우에는 흔드는 길을 택하고요. 네. 지금도 서로 간에 쉬운 길을 마다한 채 20초, 어려운 길로 하나, 들어섰습니다. 둘, 일단 수가 셋, 보이면 어려운 넷, 길이라도 들어가죠. 다섯. 네, 여섯, 이것은 일곱, 이세돌 여덟. 구단의 대국관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예전에 이세돌 구단과 그 바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의 바둑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00점짜리 수가 아닐지라도 상대방이 굉장히 어려워할 만한 그런 그 숙제를 내줄 수 있는 수가 있다면 네. 그 수는 자신이 마지막. 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100점을 추구하기보다 상대가 다섯, 실수를 할 수 여섯, 있게끔 그렇게 판을 일곱, 어지럽히는 거죠. 여덟, 지금이 또 그런 상황이고요. 네. 같이 판이 어지러워지면 그때는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로 간에 무난하게 간다면 네. 흑은 우중앙 쪽의 흑도를 살리고 20초. 백이 우변을 하나, 제압하는 그림이 될 텐데 그 정도면 어떨까요? 약간 흑이 우세해 보이는데 그래도 백이 꽤 추격을 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지금 이세돌 구단이 저렇게 네. 젖혀가는 수로 봐서 쉽게 둘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도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변도 내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마지막 하나, 저 수는 좋은 수네요. 노림이 있었습니다. 우변 쪽 어떤 맛이 남아 있었을까요? 우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젖혔는데 네, 백이 이곳을 네. 두었죠. 언뜻 보면 왜 여기를 두지라는 약간 뜬금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네. 일감은 끊어야 합니다. 못 끝나요? 끊으면 이곳을 네. 단수를 쳐서 지금 백이 다 잡혔습니다. 한순간에 바둑이 끝이 나죠. 네. 단수를 치면 이쪽을 돌려서 그렇군요. 따낼 때 단수를 치고 이쪽을 메어간다면 네. 백은 두 수밖에 없는데 흑은 끊어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세 수입니다. 네. 잡혔고요. 이 변화는 백의 무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웅크러들었고요. 또 이쪽을 이어서 지금 반발이 되고 있네요. 다시 또 움직여 나오네요. 아직 이 부분도 완벽하지가 않은데 우변까지 움직이면서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세돌 구단이 이쪽으로 움직인 순간 네. 타협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흑이 이 부분도 처리를 하고 네. 이 흑돌 전체를 살리면 당연히 흑승이고요. 그 두 곳 중에 하나라도 백에게 역습을 허용한다면 그때는 바둑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변 쪽에서 박정환 구단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실전에서 보시죠. 다섯, 여섯, 최대한 상대를 일곱, 흔들어가고 있어요. 여덟, 아홉, 네, 우변에 한 수 두었다, 또 중앙 한 수 두었다. 네. 정신없이 흔들어 갑니다. 웬만한 수일기와 배짱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흑돌을 위험하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데 20초. 하나, 둘, 실제로 셋, 지금 흑이 상당히 넷,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일단 우변은 흑이 수중에 넣었는데요. 네, 굉장히 크게 넣었죠. 이제 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살기만 하면 되는 국면입니다. 이제는 뭐 네. 살면 바둑이 끝이고요. 잡힌다면 어떻게 잡히는가를 봐야겠죠. 네. 그래도 흑이 하변과 우변에서 큰 모양을 마지막 만들었는데 하나, 둘, 과연 잡히고도 개가를 맞출 넷, 수 있을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정환 구단도 단순하게 잡는다고 이기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잡으려고 지금 바깥쪽에서 공배를 메어가고 있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아직 노림이 있나요? 저렇게 우변에서 흑이 득을 보고 아직 중앙 쪽에 노림이 있다면 그때는 박정환 구단이 버티기 힘든 국면이 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두는 손길로 봐서는 이세돌 구단이 뭔가 발견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백이 걸린 것 같은데요. 네. 뭐가 있는 건가요? 정말 이세돌 구단 그 작은 빈틈을 찔러가는 네. 그 순간적인 수일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다섯, 그 상중앙 여섯, 쪽에 네. 흙이 일곱, 끊는 약점이 여덟, 있지 않습니까? 아홉. 그쪽과 연관해서 백 모양의 뒷맛이 굉장히 나쁜 자리입니다. 백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 형태.